오늘은 우리 대변인들께서도 몇 분이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종합하는 차원에서 좀 요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화천대유 비리, 국회가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화천대유 비리 실체가 윤석열 게이트 이미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욱은 검찰에서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다.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욱의 검찰 진술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화천대유 비리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검찰은 커피 한 잔에 1,805억 대출 비리 혐의를 덮어주었고 검찰이 풀어준 검은 돈 1,805억 원이 그대로 대장동에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부실 수사가 썩은내 진동하는 화천대유 비리를 잉태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건으로 13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물망 같은 검찰의 수사에는 검은 돈이 빠져나갈 만큼의 큰 구멍이 있었고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간 비리 세력은 대장동에서 국민을 공분하게 하는 개발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지휘한 주인검사 윤석열 후보가 화천대유 비리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욱의 진술은 윤석열 후보가 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풀어준 정황을 너무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조우영 씨와 대장동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상의 남욱의 발언과 검찰 진술에 따르면 그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실 수사의 증거와 정황은 모두 주인검사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죽는다라는 김만배의 말도 이해되고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도 사준 이유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천대유 비리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이제 화천대유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곧바로 특검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도 거부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로비는 없었다며 특검으로 밝히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관훈 토론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거액의 커미션을 만약 수수했다는 걸 알았다면 대통령이 봐달라고 해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신 있다면 특검을 회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특검에 합의하여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부터 화천대유 비리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은 결코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 같은 진실의 실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우리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다라고 쓴 것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그렇게 요청했는데 이분이 거부했습니다. 일간지의 보도로 봐도 또 후속 보도를 봐도 대장동의 그분이라고 하는 녹취록의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토론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여전히 덮어씌우기로 일관한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글에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다라고 한 글을 삭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제가 공개한 녹취록
앞뒤 문맥까지 포함한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뭘 조작했나요? 이분들이 발표한 내용에도 제가 말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조작했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해석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분들이 나눠준 그 한 장짜리 위아래 문맥을 보면 앞쪽에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예. 이 내용의 취지는 윤석열 씨가 대법원 수사를 해서 판사들이 나쁘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싫어하잖아요. 김만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대화자 죽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사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영장 칩니까? 죄가 있어서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다시 대화자가 얘기합니다.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 해석의 차이가 났습니다. 김만배 씨가 되게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말한 것은 그 앞에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국문과 출신인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되게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을 지칭했다는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이가 없습니다. 네. 적어도 이것은 윤석열 후보 얘기를 했으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도 좋은 사람이고 또 윤석열도 되게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요. 그 대화자가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한나라의 대법원장이 김만배 씨의 손을 잡으면서 위험하지 않게 라는 말을 할 리가 있습니까? 특정한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의 윤석열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대법원장이 김만배 씨에게 위험하지 않게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과연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석입니까? 여기 보면 위험하지 않게 하고 나서 김만배 씨와 대화하는 남자가 같이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로 돌아갑니다. 형, 치악산인가 어디 둘이 같이 무박으로 같이 가지 않았어요? 이때 같이 간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본인들이 공개한 녹취록 전체 한 장짜리 내용을 봐도 해석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저를 조작범으로 몰면서 자신들의 해석을 갖다 붙여서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네. 이것은 전체 전문이 한 장짜리 전문이 공개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를 이재명 후보의 비리로 만들려고 수개월간 노력해왔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의 해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주 박빙으로 붙어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부터 제가 쭉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지난주는 단일화 이슈 때문에 우리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격차가 7%에서 9%까지 벌어진 것들이 간혹 나왔습니다만 이제 단일화 결렬 이후에 발표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근소한 박빙으로 조사가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고한 대로 단일화 이슈가 사라지면 사자 구도가 복원되면서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아주 초경합으로 붙을 것이라고 예고한 그 내용이 현실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양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막판까지 피를 말리는 접전을 보이다가
개편 날 가서야 판세를 알 수 있는 그런 대선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다시 호소합니다. 총력전을 펼쳐주십시오. 야권 단일화가 결렬된 지금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전화하고 만나고 열정적으로 뛰어서 우리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쪽이 승리합니다. 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공개하셨던 녹취록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뭐 날짜상으로라도 좀 진행됐던 대화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더불어 사실 해석의 여지가 좀 뭐 난이도 있잖아요, 하나. 사실 뉘앙스로도 어떤 어플 차이를 볼 수 있는 건데 녹취록 원본 공개하실 생각은 뭐 선대위 차원에서 가지시는지. 오늘 국민의힘이 공개한 녹취록이 저희가 갖고 있는 녹취록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된 위아래 것은. 다른 수사 기록이나 혹은 재판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녹취록 전체는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그들 내의 갈등이나 그들 내의 뭐 여러 가지 그 모의 과정들이 서로 이익 배분에 관한 문제들 주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서 굳이 그걸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후보나 혹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거의 다 공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 그 자체를 이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 뭐 얼간지에도 이제 그 전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맥락 없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일당이 이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야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인용한 것이죠. 자신들이 규정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는 대화록이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녹취가 되었던 날짜는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요 국민의힘과 제가 거론하고 있는 것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내용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2020년 10월 26일로 그렇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법 관련된 문제를 거론한 것 같다고 얘기한 이유는 그로부터 사흘 전인 10월 23일 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재명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무죄 받아서 살아난 바람에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래서 특별히 이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 이재명 책임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하진 맥락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그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어를 지금 이제 팔고 다니는 것이죠. 대통령 후보답지 않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감사합니다.